저 볼게요. 이제 스텝 3 한번 보고 다 풀고 스텝 3 싹 다 푼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거 합시다. 뭐야? 뒤에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만 끝나면 다음 시간에 정도는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다 끝날 수 있어요. 진도상으로는.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이 54번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54번 스텝 3, 54번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몇 문제니? 둘, 셋, 넷, 다 5문제거든요. 5문제만 할게요. 갑시다. 자, 54번부터 가볼게요. 자, 54번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몇 차 함수래요? 2차 함수 fx예요. 자, 정 안 되면 저 2차 함수 그리셔야 돼요. fx. 자, 그런데 f0은 빼기 1이래.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적분 문제는요. 이런 게 나와. 진짜 적분할 것인가? 진짜 적분이라는 걸 말 그대로 계산을 할 거냐? 우리 진짜 계산해 볼 거냐? 진짜 적분을 계산해 볼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함수가 서로 뭐 할 때는 함수가 같잖아, 그렇지? 함수가 서로 같을 때는 이 구간의 변화를 한번 이용할 것인가? 아래끝 윗끝의 변화를 한번 이용해 볼 것인가? 오케이? 아니면 구간이 뭐 할 때는 같을 때는 구간이 같을 때는 함수의 변화를 한번 해볼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지금 이 문제는 함수가 똑같아.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구간을 적절히 한번 쪼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잘 봐. 빼기 1부터 1까지라 했지만 0부터 1까지 빼기 1부터 0까지가 있으니까 빼기 1부터 0까지와 0부터 어디까지로? 1까지로 나눠보는 거 어때? 여기 있는 요것만 맞아? 그러면 지금 봐봐. 얘랑 지금 같은 거잖아. 얘네 둘이 같은 거잖아. 근데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그 말은즉슨 얘가 0이라는 거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 이해 갔어? 맞지? 다시 맨 왼쪽이 이건데 이거랑 같은데 이것도 똑같으니까 지워.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잖아. 또 얘랑 노란 거랑 얘랑 같은 건데 얘 똑같으니까 지워.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되게 재미난 상황이죠. 빼기 1부터 0까지 적분이 0인데 0부터 1까지도 정적분했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0이 포인트인데 0일 때 지금 빼기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빼기 1부터 0까지 적분해도 0이고 0부터 1까지 적분해도 0이야? 그럼 이런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빼기 1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빼기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0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기억나니? 정적분이란 x축과 둘러싸인 넓이긴 한데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기 때문에 이만큼 얘가 양수인 만큼 여기가 모이면 음수 이 넓이가 서로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같은 원리로 똑같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구나. 이해했니?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넓이를 A라고 하면 여기 넓이도 A고 여기 넓이도 A고 여기 넓이도 A인 거예요. 다 같이 넓이가 얼마인 거야? 다 같이 A인 거지. 맞아? 왜 2차 함수는 무슨성이 있으니까? 대칭성까지 있으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 자, 그럼 선생님 대칭성을 가진다면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빼기 1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도 K라고 한번 해보자. 맞아?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fx 식은? 너무 쉬워. 아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 꼭지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a x제곱 빼기 1이에요, 선생님. 그러네. 오, 그러네. 그렇지? 이게 다야.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봐봐. 1일 때 함수값이랑 빼기 1일 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1 집어넣으면 a 빼기 1이고 빼기 1. 그러네. 그런데 또 힌트가 그냥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얼마예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0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얘가 3분의 a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 0부터 1까지를 했기 때문에 a 3분의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가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a가 3이 나와서 3x제곱 빼기 1이 답이다. 그러면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11이 답이 되겠죠. 끝. 네,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 55번. 자, 55번은 0부터 8까지가 점이 내렸어요. 근데 그림이 얘는 0부터 4까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생각해봐 니네. 함수는 지금 그냥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게 고정돼 있습니다. 이게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고정이에요. 함수 fx는 고정돼 있는데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a부터 어디까지 달라지는 거야? a 플러스 4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구간을 보셔야 돼요. a부터 a 플러스 4? 하나가 a이고 하나는 a 플러스 4야? 그럼 둘의 간격이 4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0이잖아요. 그러면 a가 0이면 0부터 4까지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a가 좀 커졌어.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a가 여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4만큼 간격이니까 이만큼, 즉 이만큼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가 바로 a가 1일 때가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가 오른쪽 가면 갈수록 이 넓이는,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넓이는 줄어들고 이쪽은 넓이가 점점점 뭐해져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어딘지 대충 알겠어요? 모르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딘지 대충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왜 여기 어딘가 있겠지. 한 요 정도 여기 넓이와 여기는 곡선이니까 여기 조금 더 튀어나가서 요 어딘가가 넓이가 최소겠지. 근데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그냥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식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최대 최소값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지. 아까 그 문제도 뭐야? 최대 최소 문제는 진짜 식을 세워야 된다고. 근데 처음 0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 넓이니까 굉장히 넓이가 크죠. 이해갑니까? 이 넓이는 곡선 넓이니까 좀 넓이가 클 거 아니야 나름. 그 다음에 a가 4일 때 넓이도 이 정사각형의 반이니까 넓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는 여기와 여기 사이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a 플러스 4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야? 답이 뭐다? a부터 4까지와 4부터 a 플러스 4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 나눠줘야 되냐면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a부터 4까지는 곡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곡선 보이죠? 얘를 적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부터 a 플러스 4까지는 이 직선을 적분하면 되는데 굳이 솔직히 직선은 적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a 플러스 4에서 4를 빼니까 a죠. 그 다음 봐봐. 얘 직선의 기울기. 직선은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a겠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적분하지 말고 얘는 어쨌든 적분해봤자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마저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에다가 그치? 2x 제곱 해주시고 여기다가 4랑 a 해주시면 결국 답이 뭐가 되냐? 자, 이거 계산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4의 세제곱 64에서 a 세제곱을 빼주고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에다가 16에서 a제곱을 빼주고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a제곱까지 해주면 이 식 자체가 뭐에 관한 식이 나온 거야? a에 관한 식이 나오고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해했습니까? a가 바뀔 때마다 넓이가 바뀌기 때문에 a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 근데 그래봤자 이게 a에 관한 몇 차식이기 때문에 a에 관한 3차식이 있죠. a에 관한 3차식인데 그러면 우리는 자 수투를 배움으로써 3차랑 4차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뭐 하셔야 되는 거야?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자, 미분해보자. 어차피 숫자는 미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분의 a 세제곱을 미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a 제곱이 튀어나와 주시고요. 숫자는 미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제곱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오고요. 다시 미분하면 플러스 a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a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나온다고.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서 하나가 0이고 얼마니? 3이거든요. 그러면 뿔이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는 이런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a의 범위가 나와있죠. 0부터 어디까지만 나와있어? 4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는 0부터 4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여기 높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죠. 즉 3일 때가 답이다. A가 3에 위치했을 때 내가 아까 대략 그린 거죠. 결국 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 답은 3을 집어넣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 식이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주면 돼? A에다가 3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로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스테스이니까 내가 마저 계산해 볼게요. 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얼마가 되는 거야? 27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30 마이너스 3분의 37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또 3을 대입했기 때문에 9여서 14가 되죠. 그 다음에 또 3을 대입했으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6분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줘서 27 해주고요. 그치? 이거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해주니까 74 이렇게 해주시고 74 해주시고 그 다음에 84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10 해주니까 6분의 37 답이 37이랑 6이랑 더한 게 답이겠죠. 그래서 얼마니? 43 이렇게 답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아니야. 5문제 해야 되고 이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하는데 이거 저기 지울게요. 가운데. 자, 지우고. 어쨌든 최대 최소 문제는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식을 세웠더니 3차식이 나왔고 4차식이 나와도 할 수 있죠. 3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풀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56번 봅시다. 56번도 쫄을 필요가 없어. 56번도 쫄 필요가 없어. 자 근데 문제가 조금 특이해 보여요. 그치?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그럼 선생님 저것도 내신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잘 들어봐. 그 fx를 그려야 돼요. fx를 그려보자. 그럼 fx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3x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미분을 하는 거지.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자, 근이 두 개가 나와요. 빼기 1하고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빼기 1 해주고 여기 플러스 1을 해주는데 자 문제는 이 문제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fx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돼.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n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1 빼기 3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빼기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1이 되니까 1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봐.
자 여기 가운데 빼기 1과 1 사이에 변곡점이 있죠. 변곡점에서는 맞죠? 얘네 둘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0, 자 빼기 3하고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니네 x축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x축은 여기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 fx는 그림이 결국은 접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푸셔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절대값 fx 그린 거예요. 이 정도의 호흡은 무조건 가지셔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가주시고 자 봐봐. 빼기 1부터 t까지 중에 최대값이야. GT는 t를 움직여야 돼. 이 t가 여기서 말하는 t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너네? 빼기 1부터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빼기 1부터 출발을 하는데 잘 봐봐. 언제까지는 최대가 봐봐. 자 언제까지는 최대값이 1이겠어. 계속 t가 여기 있어도 최대는 이 안에 최대는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제까지 괜찮아? 1인 거야.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죠. 그럼 여기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요 점을 어떻게 찾으시냐면 자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잘 봐.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여기 플러스 1이라는 거고 내렸을 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근데 0, 빼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겠죠. 0,1. 즉 t가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는 자 그다음 봐봐. t가 빼기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GT라고 했지만 이 GT의 구간이 빼기 1부터 어디까지니까 1까지인 거 맞죠? 그럼 여기서 t가 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값은 빼기 1부터 1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벗어나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 t가 빼기 1부터 언제까지? 0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t가 여기 있어도 이 안에서 최대는 1이고요. t가 여기 있어도 이 안에서 최대는 1이기 때문에 빼기 1부터 0까지는 무조건 gt 이 저 범위 내에서 t가 어디 있든 이 범위 내 최대값은 늘 얼마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하면 돼. 얘들아 지금 1이 여기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가 지금 t야. 그러면 빼기 1부터 이 범위 내에서 최대는 당연히 이 t일 때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가 된다? 이때는 gt가 곧 ft가 된다. ft의 절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니? 자 다시 t가 여기 있으면 이 범위 내의 최대는 여기고 t가 여기 있어도 이 범위 내의 최대는 여기고 t가 여기 있어도 이 범위 내의 최대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맞아? t일 때가 최대인 거라고. 근데 어디 그래프 위로 움직이고 있어? 절대값 그래프를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GT는 곧 절대값 F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성우 이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답이죠. 얘가 바로 GT예요. 근데 이 GT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라는 거야? 빼기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접근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GT 자체가 함수가 나뉘는 곳이 어디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뉜 거 맞죠?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GT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절대값 F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FT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fx가 이거였기 때문에 원래 fx가 흰색이잖아. 흰색.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면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였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위로 접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접어서 올라간다는 건 앞에 뭘 붙여준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0부터 1 범위 내에서는 즉 여기죠. 이 0부터 1 범위 내에서는 접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앞에다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fx다. 이렇게 요걸 계산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gt가 될 수밖에 없다. t라고 쓰는 게 좀 정확하겠네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gt가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저거라고. 그럼 얘는요. 자 상수함수기 때문에 1이죠. 근데 범위가 0부터 빼기 1까지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적분
적분을 진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t 4제곱에다가 그쵸? 2분의 3 t제곱 플러스 t가 되는데 그거를 0부터 어디까지니까 1까지다. 그래서 1 더하기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해주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마저 하니까 얘는 4분의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플러스 얘는 6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3 이렇게 답이 된다. 4분의 13이니까 답은 17 이렇게 답이 된다. 이해하셨어? 요 정도 되는 난이도가 학교 내신에서는 나름 한 3 초반 정도 난이도예요. 내가 지금 니네 학교 시험지를 다 봤거든요. 그럼 보면은 한 어쨌든 시험지에서 한 4번째 정도 어려운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수능 기준으로 보셔도 이 문제는 킬러의 가장 기본기 정도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4번, 56번까지 제가 해드렸고 57번 갑시다. 두 문제만 푸시면 돼요. 57번. 어차피 숙제를 보시면 지금 내가 해드린 거 그냥 그 워크북 푸시면 숫자만 바꿔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 자 57, 58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외울 거 다 증명해 줄 테니까 그거 다 쓰면서 외우세요. 자 57번 보면은 첫 시작이 다항함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정 안 되면 차수를 반드시 정해서 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우함수, 기함수까지도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랬을 때 hx를 fx 곱하기 g사 그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x 플러스 5에 h 프라임 x는 10이다. 그때 hx, h3은 뭐니? 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는 게 왜 쉽다냐면 어차피 뻔한 뻔짜야. 뭐가 뻔한 뻔짜냐? 맨 마지막에 구간을 봐봐. 절대값이 서로 뭐하죠? 같죠. 이거는 무조건 우함수 기함수야. 근데 누구의 우함수 기함수냐?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의 우함수 기함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x 더하기 5가 곱해져 있거든요. 얘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쪼개야 되는 거죠. 그치? 우함수 기함수를 알려면 반드시 이렇게 쪼개셔서 푸셔야 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h'x가 과연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hx가 이거였거든요. 그럼 봐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다시 상식적으로 가보자. 상식적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상식은 이거야. 상식은 자 얘가 fx가 무슨 함수고 기함수고 gx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인 거지.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했어.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했어. 무슨 함수겠어요? 기는 홀수고 우는 짝수니까 헷갈리신 분은 기를 3차 우를 2차라고 보시면 5차일 거 아니야. 그치? 5차니까 당연히 무슨 함수야? 아 기함수겠네. 그러면 기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당연히 무슨 함수야? 우함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냥 h 프라임 x는 뭐야? 우함수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야. 방금 내가 얘기한 거. 그냥 적절하게 숫자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올바른 풀이는 아니잖아.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자 정석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솔직히 다항함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무방해요. 근데 우리가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다항함수가 아닌 거란 말이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석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 h 프라임 x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아는 방법은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x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근데 봐봐.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니네 이게 지금 fx가 기함수였기 때문에 그 미분을 하면요 맞아? 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야. 얘는 우함수니까 f 프라임 빼기 x가 그냥 f 프라임 x랑 똑같죠.
gx는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여기서도 빼기 x를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fx는요 무슨 함수였으니까 기함수였으니까 빼기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봐봐 얘도 우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기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 대신에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빼기 x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거랑 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h 프라임 x죠. 원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결국 여기가 이제 우함수라는 거지. 여기도 우함수인 거예요. 그럼 니네 봐봐. 우함수에다 x를 곱했거든? 맞아?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전체는 당연히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는 무슨 함수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인데 빼기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얘는 지워지고 결국 답이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의 2배로 바뀌면서 5h'x가 되는 건데, 그치? 여기는 5도 앞으로 모함으로써 튀어나감으로써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얘는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적분을 해서 3하고 0 집어넣으니까 h3-h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10을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만약 봐봐 h0은요 h0 봐봐. 자 얘가 지금 무슨 함수였어요?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니까 얘가 기함수죠. 기함수의 특징인데 자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인데 기함수려면 원점 대칭이고요. 이 원점 대칭인데 얘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0,0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함수는 0,0을 지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냥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함수는 연속함수면서 원점 대칭이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함수인데 자 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 곱하기 h3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계산한 결과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이다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h3은 1이다.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무리 없이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이제 58번인데요. 58번. 자, 3차. 얘도 구체적으로 차수가 얘는 구체적으로 차수가 나와 있어. 3차 fx가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근데 라지 fx가 뭐래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dt 이거가 오직 하나의 극값. 그때 양수 a의 최소값. 자 갑시다. 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오직 하나의 극값인 거죠? 쫄지만 라지 fx가 오직 하나의 극값입니다. 잊지 마세요. 극값이 됐든 최대 최소가 됐든 그래프를 그리든 무조건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라지 fx를 미분하자 이거지. 자 왼쪽을 미분했으면 오른쪽도 미분하는데 오메 걔가 스몰 fx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스몰 fx인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야?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또 두 가지.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냐면 라지 fx f0이 0인 건 알게 되죠. 이해 가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분에서 3차면요 라지 fx는 몇 차야? 4차야 4차. 맞아? 4차인데 오직 하나의 극값이 간다는 거 결국 무슨 그림이 그려야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얘의 부호 변화가 얘의 뭐가? 얘의 부호 변화가 몇 개밖에 없어야 돼? 한 개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의 부호 변화 한 개 일어난다는 건 그렇죠? 부호 변화는 x축과 x축 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근이지 근. 그래서 얘의 실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근이 일단은 몇 개가 있어야 돼?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봐.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왜냐면 이게 봐봐. 실근이 두 개긴 하지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양수에서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 갔어?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또 얘를 그려야 되거든요.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그려야지만 아는 거죠. 얘를 그려야 되기 위해서 얘를 또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자고. 얘를 미분하세요. 얘를 미분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x제곱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가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요 1 빼기 3 더하기 a여서 a-2가 그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빼기 1을 대입하면요 빼기 1 플러스 3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오직 하나의 무슨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맞아? 결국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만 된다.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즉슨 자 a-2가 여기 있는 부호별 a-2가 맞아?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합니까? 이런 거 상관없죠. 어쨌든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여기니까. 그래서 a 빼기 2가 0 이상이거나 또는이다. 빨간색 보는 거야. a 플러스 2가 여기가 a 플러스 2지. x보다 어디 있으면 돼? 아래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x보다 아래 있거나 같으면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a가 2 이상이거나 또는 a가 빼기 2하가 되는데 문제에서 무슨 값에 양수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렇게 그려줘야지 실제로는 이거는 프라임 그림이니까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 된다고. 그래서 그 값이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58번까지 풀었으니까 우리 조금 또 10분간 쉬었다가 이거 다시는 숙제로 할 수 있겠죠? 이해 안 가시면 영상 꼭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 오늘 모든 애들 다 녹화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암기할 거 암기합시다.